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20년간 산 대학교 1학년 정윤재라고 합니다. 혹시 비엔날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광주 하면 문화도시라는 타이틀 있잖아요. 그래서 비엔날레도 물론 알죠.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광주에 대해서 하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이제 갔다 와서 소감문이나 감상문 쓰기 이런 것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비엔나를 마지막으로 간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지금 딱 2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할 일 없이 이제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그때 마침 딱 그 생각이 났죠.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하는데 올해가 딱 그 개최되는 해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상설 전시는 안 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전시관 같은 경우도 폐쇄가 돼서 전시를 못 보게 된 것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폴리라고 상설 전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도시마다 곳곳에 상설 전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를 즐기기 전에 먼저 거기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멀리서 보던 그 체인지 간판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가까이서 보는데 그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광고판은 아니었구나 생각했어요. 광주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본 게 처음이니까 이제 저 뒤에 조선대학교도 보이고 앞에 아시아문화전당에
막 무슨 전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막 보여서 되게 신선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폴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그 굉장히 그러니까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비엔날레 주관이고 예술품이라고 이제 인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설명들도 읽어보고 하면서 광주에 폴리가 꽤나 많구나 하고 비엔날레가 이제 상설 전시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전시품들을 전시해 놓았구나 느끼게 되었고요. 북구청은 광주 비엔날레 활성화를 민선 7기 공약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비엔날레가 일반 주민들이 즐기기 어려운 전문 예술 분야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 광주 비엔날레 및 디자인 비엔날레 개최 시 북구 주민 참여 계획을 수립하여 북구민 관람의 날 운영, 대중 공연 개최, 주민 참여 특별기획전 개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종합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비엔날레 도시문화 거점화 사업 실행자문단의 박준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라는 국가 전략에서 비엔날레의 위치와 위상이 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네. 국가의 주요 발전 전략 중에 하나를 문화로 삼는 것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총 7개의 문화 권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비엔날레는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이 돼 국내, 국외, 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전시가들과 미술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시품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미술의 세계화를 꿈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의 위상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광주에 있어서는 국제문화예술 행사의 하나의 거점화이고요. 저희가 실행자문단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비엔날레야말로 도시문화의 거점화다. 그래서 이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축의 하나의 거점화로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엔날레의 위상과 위치는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의 시작이자 또 다른 말로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과 실행 자문단에서 보기에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비엔날레는 전시 위주의 기능성이 강했고 진입로에서부터 교통 환경이 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선을 위한 실행 자문단에서는 이 국제 문화예술 행사의 플랫폼이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못하는 그리고 전시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열린 광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곳을 광장으로서 이용하지 못하고 어떤 공간으로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실행자문단에서 어떤 전체적인 기획안을 짰을 때 집중화와 명품화 전략을 통해서 이곳의 광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들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비엔날레로 좀 더 손쉽게
그리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비엔날레 벽면에 노후화를 대비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비엔날레 행사 시즌에만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시민이 원해서 찾아오면 그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광주 비엔날레의 가치를 좀 제고를 하고 국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도시인 광주가 글로벌 표준이 되게 하자.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주변 도로에 보행 친화적 접근 공간을 확대해서 어떤 가기 어려운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그리고 공공디자인법 진흥 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이 확대되는 처음 그 발걸음으로 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1년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총 5개의 큰 사업들로 구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6억의 사업비가 투입됐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주민분들께서 모두 만족해 하셨고, 다만 그 비엔날레가 광주의 전체를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계점을 더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국가의 그런 공공 디자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의 고민점이 맞았다. 그리고 그 고민점이 잘 실현이 됐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어떤 국제문화예술 행사로서 그 행사의 거점으로서 잘 정리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엔날레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되게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산업은 대면을 기본적으로 원칙을 하는데 이 대면이 지금 비대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9월 24일자 종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VR, AR, MR 이쪽 기술들이 더 확산이 됐었는데요. 그에 따라 비엔날레에서도 미디어 파사드를 이제 프로젝션 매핑에서 입힘으로 인해서 좀 그런 쪽에 비대면적인 예술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비엔날레들도 단순한 전시물들을 전시하는 것보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도해 보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화예술 산업이 끊긴다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이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실행 자문단의 의견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중화 명품화 전략을 통해서 비엔날레가 어떤 저희가 이제 개선 사업으로 플랫폼의 역할까지 끌어올렸으니 이곳이 어떤 사람들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게 그런 지속적인 지자체와 국가와 비엔날레 자체의 그런 마스터 플랜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속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광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광주라는 도시는 되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미디어 아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 광역시 그리고 광주 문화재단 그리고 국립아시아 전당에서 등의 이런 미디어 아트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공부를 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는 충분히 실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실현점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런 미디어 아트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실행자문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행자문단이 추진해왔던 그런 도시 문화를 거점화하는, 그래서 이 거점에서 계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지속 가능하게 광주가 어떤 문화예술이 하나의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도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어떤 예술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지자체, 국가, 그리고 재단, 시민 이 모든 민간 협력의 기반 안에서 마스터 플랜이 조성이 되고 그 조성된 마스터 플랜에 따라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으로 문화의 접근성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광주 사는 사람으로서 좀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런 거를 전시 같은 것들 이렇게 하는 거를 광주라는 지방 도시에서 그냥 버스 타고 와가지고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날레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이고요. 메이투데이 전시를 관람하러 왔습니다. 5.18이라고 하면 광주 사람 대부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접한 게 솔직히 학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다시 접하니까 이전에 있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좀 더 비극이 강조되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로써 비엔날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관람도 해보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이투데이 같은 상설 전시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노력이 엿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우리 실생활에 녹아있는 미술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내를 다니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봤는데 그거를 폴리라는 거를 오늘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대미술 같은 것도 굉장히 난해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 많이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그런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지금 현재 올해 전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이투데이 전시를 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내년 전시는 아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가 문화 수도인 만큼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분들도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겨주시면서 문화 수도라는 그런 이점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